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코인시티 코리아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베리타스 넷백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베리타스가 코인시티라는 회사로 합병이 됐습니다. 베리타스의 넷백업 소프트웨어 포션과 그리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이게 베리타스가 이제 코인시티라는 회사로 합병이 된 겁니다. 정확히는 코인시티는 저희의 경쟁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브랜치가 없었지만 저희 베리타스 코리아가 너무 비즈니스 잘해와서 발을 붙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보게 되면 코인시티는 굉장히 혁신적인 백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베리타스의 인스톨 베이스 그리고 기존의 고객 만족시켰던 기술 지원 어떤 그런 난리지를 또 좋게 봤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이 되게 됐고 사실은 저희가 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베리타스가 코인시티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정해 왔고 많은 부분을 좀 답습해 왔구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시티와 베리타스의 합병은 굉장히 앞으로 한국 시장에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인시티 넷백업이다. 그리고 코인시티는 베리타스 그리고 합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인시티의 어떤 그 특징을 간략히 하나 말씀드린다면 보통 아론 모이시라고 불리우는 구글 파시텔을 만든 분이 뉴타닉스를 만들었고 뉴타닉스를 만드신 그 아론 모이시라는 분이 뉴타닉스를 나와서 코인시티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이퍼 컨버지드 기반으로 중복 제거 풀을 만들어서 마치 뉴타닉스처럼 여러 서버를 연결해 갖고 중복 제거 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백업 장치로 쓰는 그리고 기본으로 HA화 되어 있는 어떤 그 백업 솔루션을 추종하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든 온프라미스 간에 그렇게 스케일 아웃 기반으로 HCI 기반의 어떤 그 백업 장치를 쓸 수 있는 게 코인시티 중에 핵심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영역에서 넷백업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저희 본사 로드맵을 확인한 바로는 베리타스 넷백업을 쓰는 고객분들이 손쉽게 코인시티 제품을 선택하거나 혹은 기존의 넷백업 고객분들은 계속 쓰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로드맵과 그리고 기술 지원을 유지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네, 간단한 합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넷백업을 통해서 근래 그 테이프 장비 없이 근래 아시다시피 오라클 테이프 장비나 혹은 퀀텀이 철수하게 되면서 테이프 장비에 대한 어떤 그 기술 지원이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테이프 리스 어떤 소산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테이프 장비로부터 VTL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 VTL 그리고 어플라이언스라고 불리우는 백업 서버와 그리고 VTL과 중복 제어 장치가 하나 합쳐진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어떤 제품도 많이 공급이 되어 왔었지만 근래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예를 들면 AWS의 S3나 혹은 글래시어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중복 제거 기반으로 소산을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떤 그 백업 장치로 쓰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왼편에 보시는 주센타 온프라미스 시스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1차 백업을 받고 그 이후에 중복 제거가 백업이 된 1차 백업본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중복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낸다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하고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S3 스토리지나 혹은 블락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EBS 스토리지 혹은 글래시어 같은 아카이빙 스토리지에 소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아카이빙 스토리지에다가 소산하는 것들이 그래서 온프라미스에는 테이블 두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소산하는 사례들이 이런 아키텍처로 많이들 있고 중복 제거 기반으로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소산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관련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고객사 분들을 보게 되면 좀 텍스트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금융감독원의 모 국내 1금융권 고객사 분이 이제 문의한 거죠. VTL 대 VTL 소산하고 있는 현재 구성에서 이거를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로 소산하는 것들이 괜찮겠냐, 금융감독원의 어떤 요건을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제 문제가 없다. 안전하게만 데이터의 사본을, 그러니까 백업본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떤 그 저축은행 고객사나 캐피탈사 이런 고객사 분들도 어떤 그 저희 같은 벤더들이 언급했던 단어였죠. 사이버 레질리언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합쳐서 혹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자원들을 합쳐서라도
어떤 그 데이터 레질리언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도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전자금융 감독주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 금융고객사 분들도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해서 쓰는, 예를 들면 농협은행 같은 사례도 있고 굉장히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습니다. 망분리 개선 로드맵. 그래서 생성형 AI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AI 관련된 부분들도 데이터 마스킹 처리를 해서 민감 정보를 어떻게 없앤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허용하겠다. 그래서 망분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허용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담당자분들은 혹시나 랜섬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전하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백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겠구나라고 반대급부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몇 증권금융사의 외부망, 인터넷망 쪽에는 망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섬에 걸린 혹은 해킹된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했었고, 그때 저희가 데이터를 복구해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은 망분리가 완화되고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로 굉장히 이제 그 세상이 이제 확장되고 있지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백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자분들이 더 신경 많이 쓰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그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혹은 백업 장비 간의 이제 센터와 센터 간의 AB 센터 간의 원격 복제를 하는 거죠. 중복제어 기반으로 데이터를 소산을 잘 해 오셨었습니다.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소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DR 센터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EC2 기반으로 백업 서버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일종의 퍼블릭 클라우드 DR 센터에 있는 주 백업 장비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EC2 호스트에다가 S3 풀을 연결한 다음에 중복제어 기능을 켜고 내 백업을 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소산하게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있는 워크로드들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중복제어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테이프 장비 없이 테이프 리스 아키텍처로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은 어떤 RPO 관점에서 우리는 백업 서버가 반드시 EC2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치 NFS 클라이언트 연결한 것처럼 온프라미스에 S3 스토리지로 온프라미스 연결해 갖고 그냥 소산된 데이터만 보내고 싶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전혀 EC2 컴퓨팅할 필요가 없어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구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넷백업에서는 넷백업 기능으로 중복제어 기능을 켜고 그것들을 백업된 데이터와 백업 인덱스,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 받았다라고 불리는 그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불리는데요. 그 데이터를 백업된 데이터와 인덱스를 같이 DR 센터로 보냅니다. 그때 넷백업은 중복제어된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주센터, 온프라미스가 완전히 망가졌다 할지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내면 좋겠지만 어떤 비용적이나 어떤 그 훼손의 어떤 여건으로 원하지 않으시다면 일부 데이터만 백업 정책에서 뽑아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선별적으로 소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희 사명을 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온프라미스에 굉장히 넷백업을 통해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여러 소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이블로도 소산을 일부 연구 보관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S3 풀을 연결한 다음에 온프라미스에 거기다 중복 제어된 형태로 데이터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를 현재 소산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금융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역으로 온프라미스에는 센터가 없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시작한 좀 소규모의 금융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에서는 약 한 700대 정도의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들을 백업을 받고 그것들을 일종의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또 데이터를 좀 저장을 하고 싶다. 우리는 금감원 여건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말씀 주셔서 가능했던 부분은 이제 중복 제어된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데이터가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중복 제어 기반으로 온프라미스로 데이터가 클라우드 데이터 도착이 됐으니 그것들을 이제 소규모로 있는 온프라미스의 백업 시스템, 테이프 장비로 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과거에는 이그레스 비용이 너무나 과다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여겼지만 그 부분이 많이
가격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그 부분들을 운영 비용에 묻어서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테이프 소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VMware를 쓰시는 고객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물론 VMware가 굉장히 옛날부터 비즈니스 잘 해왔지만 아시다시피 브로드컴으로 합병이 되면서 VMware의 재판매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AWS 입장에서는 굳이 VMware 클라우드를 판매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재판매를.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EC2 호스트를 더 권고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온프라미스에 굉장히 많은 VMware가 있었고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VMware를 심어서 원격 복제를 한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VMware 데이터를 나는 가동시켜서 쓰길 원했는데 그게 힘들어지겠네라고 걱정들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VMware 데이터를 EC2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EC2로 컨버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 근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넷백업에서 지원이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도 분명 AWS 지원합니다만 DRS로 불리우는 공유 디스크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그 어떤 이빨 빠진 부분을 메워드린 거죠. 그래서 VMware 또 EC2로 컨버전이 되는 부분들도 국내 대형 은행권에서 저희가 이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특히 중복제어 기반으로 이것들을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의 데이터, VMware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원활하게 쓸 수가 있더라 확인을 했고 여러 고객사에서 검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백업 장치로 쓰는 그러니까 투더 클라우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인더 클라우드 내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넷 백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넷 백업으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ADP라는 이름으로 보통 갑자기 그 이름들이 나와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케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타 데이터 프로텍션 이거는 클라우드 버전의 넷 백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름을 보신다면은 ADP라는 이름을 보신다면 넷 백업 클라우드 버전의 넷 백업이구나. 그리고 바이너리나 엔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이름만 다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가 바스 상품으로서 이것들을 ADP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바스의 어떤 오퍼링을 받으신다면은 ADP 제품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백업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EC2 환경에 어떤 일종의 리눅스 서버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캐싱 역할을 하는 EBS 스토리지 1테라 정도 거기에 S3 풀 실제로 중복 제거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백업셋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백업 대상들을 에이전트 심어서 백업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백업 세트가 하나 구비가 되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역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들도 준비가 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가 하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으면 온프라미스 데이터는 물론이고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는 물론이고 온프라미스 데이터들도 백업받을 준비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좀 운송회사인데요. 굉장히 큰 나름 온프라미스 시스템 다 없애고 전부 다 AWS 상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백업 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백업 서버와 EBS 조금 그리고 S3가 존재하게 되고 거기로 1차 백업을 다 받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온프라미스가 아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AG 간의 원격 복제를 넷 백업 복제를 중복제어 기반으로 해서 쓰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2개의 세트의 백업 서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는 AWS는 아니지만 어떤 그 ERP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시스템들을 차세대를 하면서 애저상에 세파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파나 백업들을 이제 그 애저상에서 구현을 했고 동일한 아키텍처로 쓰고 있는 AWS상의 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상에서 ERP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 그 운영된 데이터들을 넷 백업을 통해서 중복제어 백업을 하고 소산을 하면서 안정되게 백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그 백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AWS에서만 제공하는 뭐 람다 같은 툴을 쓴다든지 혹은 스크립팅화된 그리고 혹은 AMI 백업 같은 것을 써왔었는데 막상 전문화된 백업 제품이 좀 필요하겠구나 혹은
중복 제거된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보관 주기만큼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아무래도 전문 백업 솔루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POC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POC를 한 결과 AWS 상에 있는 오라클 그리고 세파나 데이터들을 저희 넷백업 제품을 통해서 전문적인 백업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분명 AWS 데이터만으로도 굉장히 잘 써왔지만 기왕이면 복구 실패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전문화된 어떤 백업 벤더의 기술 지원을 받아야겠다, 솔루션을 써야겠다라는 판단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수동으로 어떤 백업 데이터 보호를 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일종의 넷백업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오라클 굉장히 오래된 버전, 예를 들면 9i나 오라클 10G 버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넷백업 스크립트화돼서 검증된 솔루션으로 넷백업을 통해서 데이터 보호를 굉장히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담당자분이 컨설을 많이 하셨었지만 의외로 원하는 보관 주기만큼 데이터를 보관을 하면서 써보니 나쁘지가 않았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도 스냅샷 대비 나쁘지가 않더라라는 실제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사 같은 경우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처음에 시작한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티베로 DB를 메인 DB를 현재 백업받고 계시고요. 그 DB들을 1차 백업받고 애저 남부 리전에 있는 아카이빙 스토리지로 원격 복제를 해서 데이터를 현재 넷백업을 통해서 소산을 그리고 백업을 잘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넷백업을 쓰시는 고객분들이 말씀 주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게 저희의 방식인데요. 일종의 여러 개의 풀을 쪼개놓고 중복 작업 풀을 쓰게 되면은 특정 A라는 중복 작업 풀은 용량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고 B라는 풀은 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용량이 좀 남아도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분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넷백업을 통해서 쓰다 보니 글로벌 중복 작업, 그러니까 한 통으로 크게 중복 작업 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낭비 없이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중복 제어가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S3 스토리지 비용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관 주기를 RPO를 또 확장하시면서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넷백업의 특징이었다라는 여러 사이트에서 검증된 말씀들을 주셨고, 실제로 요거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주기가 늘면 늘고 데이터에 백업받을 것들이 늘면 늘수록 넷백업으로 중복 제거를 통한 스토리지 비용 절감은 더 두드러지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그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아스 형태로 뭐 예를 들면 AWS EC2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호스트에다가 저희 넷백업 클라이언트 모듈을 깔아서 백업하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새 잘 아시다시피 파스 형태의 DB들이 나오다 보니 뭐 오로라나 RDS 같은 DB들이 있어서 이것들도 백업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넷백업 통해서 현재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편에 EC2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심어서 이아스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혹은 에이전트를 심지 않고 개별 어떤 그 EC2 서버에다가 에이전트를 심지 않고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리스 백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사양의 테스트 사양의 그 노드네임이 T로 시작하는 굉장히 저가의 조그만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넷백업 클라이언트조차 올리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더라. 그런 경우에는 에이전트 리스 백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공간도 없고 저사양의 서버이기 때문에 넷백업 클라이언트 설치하고 나면은 이것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서버 공간 자체가 용량이 풀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런 서버가 다수가 있다면 스냅샷 매니저라고 불리우는 네이티브 AWS 스냅샷과 연동해서 그것들을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VMware 백업하듯이. 그렇게 하면 에이전트들을 설치하지 않고 좀 자동으로 디스커버 해갖고 중복 제거 풀로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C2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RDS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구조상 저희가 에이전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냅샷 매니저라고 불리우는 방식을 통해서 그 RDS들을 디스커버한 다음에 그것들을 스냅샷 내부에서 백업을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지원되는 DB는 대부분의 그 상용 RDS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넷백업의 중복 제어 풀로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스냅샷의 내부에 냅둬서 그것들을 1차 백업을 끝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RDS든 오라클이든 RDS든 오로라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그 데이터들을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해놨다. 혹은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데이터 보호를 넷백업을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백업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를 백업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들도 백업 대상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에서 이것들을 에이전트를 심지 않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디스커버한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 백업을 이제 1차 백업 이후에 변경부만 가져와서 보통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시다시피 좀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백업 성능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자 1차 백업을 다 받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데이터 블록만 가져와서 합성을 해서 풀 백업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넷백업 악셀레이터라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도 클라우드 상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든 혹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뭐 히다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EMC, ECS 같은 그런 온프라미스 상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 할지라도 넷백업은 백업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백업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일 개수가 많아도 백업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도 다른 버켓이나 혹은 다른 어카운트로 이것들을 다 원본은 물론이고 복구를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근래에 쿠버네티스 많이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온프라미스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AWS, EKS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넷백업을 통해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데이터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방식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넷백업 하나 컨테이너를 띄웁니다. 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백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냅샷을 찍어서 데이터를 보호한 다음에 넷백업에 있는 중복작업 백업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중복작업 블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백업이 잘 아시다시피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업 관련된 부분들이 랜섬웨어에 걸렸거나 혹은 데이터가 해킹을 당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에 걸려서 백업을 잘 쓰려면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백업본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근래에 저희가 랜섬웨어에 걸린 그러니까 요새 그 매스미디어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 고객사는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남은 시스템은 주차갈 시스템밖에 없었어요. 원인은 계정이 해킹당해서 AWS 온프라미스에 있는 VM웨어와 뉴타니 시스템이 전부 다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V센터도 다 없어졌고 그렇고 뉴타니스는 프리즘도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을 넷백업을 통해서 백업을 잘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하게 다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수술도 못했고 진료가 거의 하루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백업본이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가 MFA 기능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투팩터 인증이 지원되는 겁니다. 백업 관련된 인증된 유저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 같은데요. MPA 기능, 멀티펄슨 어솔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백업 담당자 A의 계정이 탈취가 돼서 백업 서버가 해킹이 됐다 할지라도 제2, 제3의 혹은 팀장님을 승인권자로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담당자 A의 계정이 해킹돼서 어떤 백업 데이터를 지우려는 대규모로 지우는 어떤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백업 담당자분이 아닌 팀장님이나 제2, 제3의 담당자분의 승인을 거쳐야만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보증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킹의 어떤 백업 서버나 AD 서버나 보통 해킹에 의한 피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른편 가장 하단에 있는 이미터블 기능, 그러니까 원 백업인 거죠. 한 번 백업받은 데이터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을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S3 락 기능과 함께 저희가 연계해서 데이터를 일단 보관 주기 내에서는 절대로 지워질 수 없도록 보관 주기가 지나야만 어떤 백업에서 선언된 보관 주기 내에서만 데이터가 지울 수 있도록 저희는 이것들을 못 지우게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많이 말씀 주신 부분에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온프라미스에 예를 들면 100테라의 넷백업 라이센스를 갖고 계셨었는데 그 중에 일부 업무가 퍼블릭 클라우드 AWS 넘어갔는데 이것들을 다 전환할 수가 있겠느냐? 가능합니다. 저희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넷백업용으로 전환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써서 기존에 투자된 넷백업 라이센스가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계속 쓰실 수 있도록 넷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잠표 서머리입니다. 저희가 비용 감소를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백업에 있어서도 어떤 데이터 중복제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 관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보호 사례들을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온프라미스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지만 혹시나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사내에 갖고 계신 보안 시스템과 넷백업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혹은 넷백업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보안 기능으로 그것들을 백업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의 시스템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통합해서 넷백업 하나의 UI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온프라미스든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 투자된 라이센스가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계속 연속해서 넷백업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환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제일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레퍼런스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국내 대기업 고객사 담당자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검토하실 때 레퍼런스를 가져와 봐라, 국내 레퍼런스 해외 말고 했을 때 저희가 월등히 경쟁사 대비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레퍼런스가 많았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드립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행히 준비된 시간을 넘지는 않았네요. 네, 즐거운 퇴실 시간 되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